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관련된 산업은 코로나 초기부터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가입자 원격 의료 허용을 했고 6천억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전화, 왓츠앱, 스카이프를 통한 처방전 허용을 하게 되었고, 중국은 코로나 창궐 지역에 원격 의료 보험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원격 의료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원격 의료 산업은 2018년까지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붐이 일면서 2019년부터 조금씩 성장세를 높여가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은 연평균 23.4%의 성장 전망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266.8 빌리언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가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OECD 주요국 중에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의 나라들이 OECD 평균치인 3.5를 넘지 못하며 의료진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격 진료와 처방이 확대된다면 진료 시간의 단축으로 의료진 부족 해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 의료를 경험한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험 적용 여부와 개인정보 보안이었는데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으며 그중 큰 장점으로 편리성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더욱 빠르게 원격 의료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사용자와 의료진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인 사용자의 긍정적인 의견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사용 경험 비율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의료진 원격 의료 사용 의견을 보면 이미 사용 중이거나 긍정의 표현을 한 의료진이 절반을 넘는 61%를 차지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크게 거부감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원격 의료의 관심도와 주요 기업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로 원격 의료 관심도를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 사람들은 어느 기업을 찾았는지 주요 원격 의료 기업을 검색한 구글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파란색 기업만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도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관심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그게 바로 텔라닥인데요. 텔라닥은 원격 진료 기업 중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격 진료 기업의 1인자인 텔라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원격 진료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텔라닥의 원격 진료 사업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텔라닥은 기업으로부터 구독료를 받고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기업은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텔라닥의 구독자로서 원격 진료 및 처방 서비스를 받게 되며 이런 구조로 구독료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텔라닥의 주요 매출입니다. 텔라닥에서 발표한 시장 점유율과 매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텔라닥 매출 추이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독료와 수수료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업 구독료가 자그마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B2B 사업 포지션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텔라닥 매출과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성장률이 2019년에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이 80%를 넘으며 코로나 수혜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진료 매출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방문에 따른 수수료 매출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구독에 따른 매출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텔라닥에게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리본고를 인수한 것입니다. 기사처럼 경쟁사를 22조 원에 인수하면서 원격 의료 산업의 최강자로 종지부를 찍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텔라닥은 리본고 전에도 많은 M&A를 진행했는데요. 2013년부터 나열해보면 총 9번의 M&A가 있었습니다. M&A 기업들은 모두 원격 의료를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정신건강, 보험사, 2차 소견 서비스, 해외 사업 확대, 원격 의료 플랫폼 등 다양한 기업을 인수했고 8월에는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리본고를 인수한 것입니다. 텔라닥이 리본고를 인수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텔라닥이 꿈꾸는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텔라닥은 원격 진료 기업으로 온라인, 전화, 메시지, 웨어러블 앱 등을 통한 진료와 약을 원격으로 처방 및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리본고는 원격 모니터링 기업으로 혈압, 혈당, 심전도 등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및 관리해주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이 합쳐진 시스템을 우리는 원격 의료라고 부르며 원격 치료에 대한 최종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텔라닥은 원격 의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텔라닥은 원격 진료, 만성질환의 관리, 처방, 배송까지 모든 것을 텔라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텔라닥과 리본고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텔라닥의 자료를 근거로 한 최근 12개월 동안 재무제표를 보면 텔라닥의 매출은 716 밀리언 달러이고 리본고는 258 밀리언 달러로 이 둘을 합한 매출은 974 밀리언 달러입니다. 매출 성장률을 보면 텔라닥은 36%, 리본고는 128%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는 리본고는 돋보이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의 평균을 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 성장률이 52%로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채를 살펴보면 1884 밀리언 달러로 평균 매출의 2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텔라닥의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기업이나 리스크가 있기 마련입니다. 텔라닥의 리스크 4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 원격 의료 이용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 화이자에서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에 주가가 급락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진입 장벽인데요. 기술 및 특허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언제나 경쟁사 방어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광고 비용도 크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본고 인수로 인해 막대한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리본고를 인수했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의 원격 의료 사업 진출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필맥 인수로 온라인 약국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 분야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켓비트에서 발표한 텔라닥을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매도 추천은 없으며 보유 10명, 매수 의견 18명이 있습니다. 지난 180일까지 보더라도 매도 의견은 없으며 유지와 매수를 추천하고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적정 주가인 223달러보다 21%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정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며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격 의료 사업의 1위 기업인 텔라닥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산업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삶에 컨택과 언택이 공존하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언택트 삶이 더욱 발전하면서
원격 의료 또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원격 의료 1위 기업 텔라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